해시태그 텐트를 찍고 도망친 사람들. 해시태그 다이아틀로프 패스 미스터리 사건. 1959년 2월 소련 우랄 산맥의 깊은 설원. 영하 30도를 밑도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숙련된 등산객 9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며칠 뒤 구조대가 발견한 현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텐트는 안쪽에서 칼로 찢겨 있었고 등산객들은 신발조차 신지 않은 채 눈 덮인 산속으로 뛰쳐나간 흔적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0년이 넘도록 전 세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사건. 오늘은 다이아틀로프 패스 미스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은 1959년 1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소련의 우랄 공과대학 학생들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10명의 원정대가 고난도 스키 등반에 도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등산가들이었습니다. 대장인 이고르 다이아틀로프는 특히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죠. 원정의 목적은 북부 우랄 산맥에 위치한 오토르텐 산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이 건강 문제로 하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정대에는 9명만 남게 되었고 이 결정은 훗날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원정대는 계획대로 이동하며 가족과 학교 측에 일정을 전달했습니다. 원래라면 2월 중순에 귀환 소식이 도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천후 속 산악 등반에서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결국 구조대가 투입됩니다.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 강한 바람, 영하 수십 도의 추위. 구조대는 여러 날 동안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비탈에 설치된 원정대의 텐트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텐트는 무너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텐트 벽면이 안쪽에서 칼로 찢겨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탈출하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텐트 안에 남겨진 물건들이었습니다. 옷, 식량, 장비, 신발, 심지어 두꺼운 방한복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산속에서 누군가 자발적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구조대는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발자국은 숲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5km 떨어진 숲속에서 첫 번째 시신 두 구가 발견됩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모닥불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옷을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 그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색이 계속되면서 나머지 시신들도 차례로 발견됩니다. 일부는 텐트로 돌아가려 했던 흔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보라와 추위 속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극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4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들의 상태는 매우 기이했습니다. 한 여성은 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는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두개골 골절도 발견됐습니다. 놀라운 점은 외부 상처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힘이 몸 안쪽을 파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조사관들은 자동차 충돌 수준의 충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속에는 차량도 낙석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일부 옷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물론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의심을 키우기엔 충분했습니다. 곧 다양한 추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 실험설입니다. 당시 소련은 비밀 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하늘에서 이상한 주황색 불빛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원정대가 군사 실험에 휘말렸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설인, 즉 예티 공격설입니다. 산속에서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만났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당시 수사 자료 중 일부 사진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초자연 현상입니다. 외계인, 미확인 비행물체, 정체불명의 에너지. 인터넷에는 수많은 음모론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던 이 사건은 최근 들어 새로운 해석이 등장합니다. 바로 눈사태 가설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눈사태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현장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새로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위성 데이터, 지형 정보, 눈의 구조, 기상 조건, 모든 자료를 종합한 결과 작은 규모의 판상 눈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한밤중에 눈덩어리가 텐트를 덮쳤다면 어떨까요? 잠들어 있던 등산객들은 자신들이 더 큰 눈사태에 휩쓸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텐트를 찢고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뒤 텐트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내부 부상 역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압축된 눈덩어리는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외부 상처 없이도 갈비뼈와 두개골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 가설이 가장 현실적인 설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 일부 시신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는지, 왜 사람들은 흩어져 있었는지, 왜 마지막까지 정확한 상황을 설명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이아틀로프 패스 사건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숙련된 등산객 9명, 안쪽에서 찢어진 텐트, 영하 30도의 설원, 그리고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밤의 진실. 어쩌면 언젠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이아틀로프 패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 밤 그들은 단순히 눈사태를 피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